안녕하십니까. 붉은 까마귀입니다. 저는 주식을 오래 해온 평범한 개미이자 AI 개발자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니 종목을 보는 안목과 어느 정도 차트 분석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 기반의 AI 모델로 종목을 고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6년 동안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개발 끝에 제법 쓸만한 모델이 만들어져서 유튜브와 함께 공개합니다. AI가 분석하고 붉은 까마귀가 선별한 오늘의 핵심 종목들 지금부터 함께 보시지요. 오랜만에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번 주는 못 하게 된 이유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멘탈이 많이 털렸었습니다. 이번 주에 급락 현상이 굉장히 많았고요. 주요 테마들이 많이 그랬죠. 전 한 테마에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러 테마에 하고 있고 추천주에서 선별한 것들 제가 필터링 하는 것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50%는 추천주에서 선별한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50%는 뭐 원전주라거나 아니면은 반도체주라거나 2차 전지라거나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주요 테마주들이 매우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태까지 포텐셜 있고 강하다고 하는 거였죠. 조선주도 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조선주, 원전주가 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비중이 제법 높거든요. 특히 이 원전주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긴 많은데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의 업적 가로채기 하는 형식으로 굉장히 뭐 의혹이 있다, 뭐 웨스팅하우스에 한 기당 1조씩 준다 이런 얘기는 사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있었던 일이었고 그 정도로 합의됐다는 식으로 뒷풍문이 나오는 거는 어디를 뒤져봐도 있었던 겁니다. 물론 공식 뉴스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 가서 이 지금 한미 지금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죠. 요때 마스가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원전 얘기도 마치 자기네 업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려는 것처럼 구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원전에 대한 포텐셜을 갖고 있고 많이 분석하고 갖고 있던 다른 분들도 굉장히 화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번 주에 아무튼 어느 정도 멘탈이 추슬러졌고 아무리 봐도 다시 봐도 원전주는 앞으로도 한동안 더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손해를 보고 나왔던 금액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예, 많이 손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오늘 뉴스부터 다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탈을 어느 정도 추슬렀고요. 빌 게이츠가 원전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프리마켓에서 관련주가 올랐다고 하죠. 에드포러스 뭐 이렇게 했고 오늘 결과적으로는 원전주들이 많이 몰랐습니다. 어제 오늘 해갖고 월요일부터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던 게 화수로 엄청 많이 떨어졌었던 원전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파월 잭슨홀 연설이 오늘 밤에 된다고 합니다. 연준 의원들이 이따 매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금리 인하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월마트 관세로 비용 상승 압박 3, 4분기 이어질 거. 월마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 있는 생필품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 마트 관련된 종목들이 한동안은 사실 투자하기 좋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홀세일 타겟 등 대형 마트 체인주도 동반 하락하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1.1% 하락, 독일 기가팩토리서 화재. 테슬라 지난 월요일에 오늘 뉴스로 뜬 건데 지난 월요일에 독일 배터리팩 처리 공장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화재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간밤에 하락했습니다. 인텔 유리기판 라이선싱 추진. 유리기판 쪽 이렇게 인텔도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인텔 지금 지지부진한 거를 미국에서 살리려고 하고 있죠. 정부에서 뭐 지분을 어느 정도 매입한다느니 뭐라느니 말이 많긴 한데 여기에서 살 활로를 유리기판 쪽으로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기판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아직은 이슈몰이가 아직 크게 많이 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유리기판 뭐 저점 대비로 보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근데 언제 이슈몰이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슈몰이가 된다면은 유리기판도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주로 두고 보되 어떻게 갈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빌 게이츠 3년 만에 방한했고요. 한국과 원전 복원 협력 희망. 예, 원전 뭐빌 게이츠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데이터 센터니 뭐니 건설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뭐니 필요하니까요. 이 복원 협력은 이거는 굉장히 좀 여러분의 의견은 모르겠지만 저는
저는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 자신도 킬 게이츠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자녀들에게는 백신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백신 쪽을 투자했고 한국에 와서도 백신 요거 이번에 9월인가 10월에 500만 회 맞을 것을 들여온다고 하죠. 이거에 관련된 것도 이 빌 게이츠가 투자한 곳입니다. 예, 다 연관되어 있는데 자기 아들은 자기 자녀들은 막상 맞게 하지 않았다? 네, 일단 저는 이 정도까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할 재상장. 분할해서 재상장했다고 합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 재상장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당주 관련이 있고요. 자, 이게 오전이고요. 점심 때 한미 회담 앞두고 조방원 조선 방사 조선 방위 원전 이 주들이 많이 다 올랐습니다. 환율은 1,400원 터치했고요. 1,400원에서 너무 올라가면 별로 좋지 않고 내려가도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리하게 보는 건 현재로서는 1,350원에서 1,400 사이가 제일 좋다고 보고 있고요. 방위산업 러우 협상 지연 영향 영일 관세 뭐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위산업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방위산업 관련해 갖고 우리나라 제품들을 많이 사고 있어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평화 때문에 방위 산업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개발되어 갖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좀 많이 잘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UAE 지금 뉴스에는 여기에서 뉴스에는 안 보이는데 UAE 아랍에미리트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 KF-22에 21이었나요? 이름. 거기 그 최신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고 22조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도 뜨긴 했었습니다. 조선 원자력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조선 원전주 강세라고 했는데 원전주는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급으로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요. 조선주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한번 볼만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우리나라에겐 굉장히 불리하게 많이 끝날 가능성이 7, 8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불리한 가운데 뭔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 조선 원전주입니다. 왜? 미국, 유럽은 일단 원전 할 수 있는 핵심 기술들은 있는데 이게 지금 원전 원전 많이 반원전이라고 해갖고 많이 그런 것들을 원전 자체도 폐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건설을 한 지도 좀 오래됐고 이게 좀 노하우도 조금 우리보다는 기술력이 뒤처지는 겁니다. SMR이라고 들어보셨죠? 소형으로 하는 건데 이게 지진이나 내진 설계에도 매우 좋고 쉽게 말해서 기존의 원전은 커다란 곳에 팩토리 같은 곳에서 하나에서 만들어지는 게 한 기 한 기였다면은 그 한 기 한 기에 여러 가지 조그만한 발전소들이 더 많이 있는 형태라고 보시는 게 SM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시 원전이랑 조선주에 다시 50% 다시 들어갔습니다. BHI 여기 언급돼 있네요. 여기도 들어갔고요. 우리 기술은 안 들어갔고요. 저는 S&T 에너지,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력 인프라주, 현대일렉트릭, LS 엘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도 함께 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있는 동안에는 원전 조선 특히 그리고 원전 조선뿐만 아니라 원전과 관련된 또 전력 인프라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경합주 저는 관심 없습니다. 노관심. 오늘 밤 파월 발언 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깨어 있는 시간으로 보면은 파월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사를 했고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좀 불안정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생산자 물가 발표 후에 빅컷 확률 사라졌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고요. 빅컷은 아니고 그러면 스몰컷이겠죠. 이제 조그만한 작은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81%라고 합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하락했고 8월 말에 한 번 더 보자는 얘기까지 자세하게 있었습니다. 시진핑 10월 아세안 정상회의 불참한다고 합니다. 이 중국 관련주들은 조금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올해 경제 성장률 0.9% 전망이고 1% 못 미친다고 합니다. 대통령 내년 R&D 예산 35.3조 원이라고 하고 과학기술 대대적 투자한다고 합니다. 양자컴, AI 반도체,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볼만합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것보다는 슬슬 어떤 놈들이 대장 주고 어떤 놈들이 아주 쓸만한 거지 필터링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실제 그때 올라가기 시작할 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좀 많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보고만 계시길 바랍니다. 정부 내년 상반기 일부 국민들에게 디지털 화폐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노코멘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미국행을 했다고 하고요.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몇몇 회장들이 다 같이 갔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말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다음 주 월요일 미국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되면은 우리는 월요일은 일단 기대감에 그래도 상승하거나 혼조 속에 갑자기 또 떨어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화요일부터가 결국 뭔가가 나오는 그 골자라거나 아직 뭔가 모든 게 다 결정되진 않겠지만은 미국 시간 월요일이 끝날 때쯤 나오게 되는 골자들이 좀 많이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화요일부터 현금화를 시켜놓고 오히려 대기하고 화요일에 조금 이미 오전부터 상승을 하더라도 그 상승된 종목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와 회동하는 기업들은 현명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죠. 뭐 원자력 발전주 있고 뭐 현대 HED 현대 나트륨 원자로 상업을 이렇게 보면 에너지 관련 쪽으로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서클 사장이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뭐 안 오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도박성이 너무 강하고 뭐 실물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나 정치판이나 짜여진 차트 같은 것들 다 보더라도 뭐 이더리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대신에 이제 좀 소액으로 해야 되겠죠. 비만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 심혈관 당뇨 간질환 확대 써 있고요. 토큰 증권 입법화 가시권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포함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주요 뉴스를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아직 더 있었네요. 코로나19 입원 환자 실주 연속 증가. 뭐 이렇게 지금 자꾸 말을 하는데요. 네, 맞고 싶은 분들은 계속 맞으면 되고요. 이거 근데 강제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 맞고 싶은 사람은 맞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맞기를 권장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은, 자꾸 정치권 이런 쪽의 뉴스를 보면은 맞기를 강제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 러시아 파병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파병 병사의 훈장 수여 이런 거 뉴스를 보게 되면은 더 이상 파병을 안 한다? 이거 슬슬 전쟁 진짜 끝나갈 가능성도 높긴 합니다. 어느 정도 서로 갭이 있다는 것 다 확인했고 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가 무엇을 양보해야 될지 계산이 어느 정도 썼다는 의미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클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실마리로. 젠슨 황 중국의 H20 후속칩 공급 논의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반도체법 자금 중 일부 필수 광물 산업. 네, 이 지금 필수 광물 반도체 관련된 필수 광물들 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요즘은 좀 그래도 다원화돼서 뭐 캐나다, 미국, 호주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자연을 많이 파괴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에선 개발을 안 하고 있다가 중국이 이걸 잡고 목줄처럼 쓰려고 해서 지금 요 3, 4년 사이에 많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있죠. 총 527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법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네요. 히토리 관련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강세 테마로는 방송 언론이 있었고요. 방위산업 있고 원자력 있었고 전력 인프라 아까 다 언급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뉴스나 브리핑을 한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AI 추천주들 중에서 필터링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승률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만에 거의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간이 다 차갖고 결국은 손절을 해야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일 내로 고가 기준으로 10%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저희는 10% 목표 수익이 목표이기 때문에 실패이고 20일 거래일에 본전 이상에서 팔 수 있을지를 본 다음에 안 되면 종가에 판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이게 조금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규칙은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종가 기준으로 다 봤을 때 21일 차에 되는 날의 종가를 봤을 때 이 강남 제비스코 6.82% 손해로 봤고요. 여기 평화홀딩스는 10.73%고요. 형지 INC 요건 비공식입니다. 비공식이라서 빼도록 하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마이너스 17%고요. 태영건설 마이너스 17.31%. 네, LS도 마이너스 14.66% 이렇게 종료가 됐고요. 네, 종료가 된 것들은 이렇게 떠 있고요. 추천일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추천 가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아니고 종목 코드이고요. 요게 지금 실질적으로 요 날짜에 나갔을 때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나왔는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방송을 뭐 쭉 보신 분들도 계시고 지난번 방송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도 되는데 이 추천주들 한 번도 바꾼 적 없고요. 예, 패배는 패배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성공한 건 하나 있죠. 19만 원. 원래 21만 원에 추천을 했었는데 추천주가 AI 추천주는 저는 한 19만 원이면 들어가겠다는데 실제로 19만 원 밑으로도 한번 왔었고요. 19만 원에 저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19만 5천 원에 좀 팔긴 했습니다. 그 원전 팔던 날에 멘탈이 나가서 다 팔았습니다. 모든 종족을. 그 요런 것들 빼고요. LIG 넥스원 요런 거 빼고 코스맥스도 같이 팔았습니다. 약 조금이라도 현금을 더 챙기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갖고 좀 우울하긴 한데 아무튼 이것도 이거의 10%인 21만 원 가까이가 된 것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 추천가였던 이 19만 6천 원 대비 10%가 이미 올랐어요. 이거 코스맥스 보면은 코스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가가 21만 5천 원까지 올랐어요. 이미 10%를 찍었거든요. 네. 아무튼 성공으로 끝났고요. 그래서 성공은 10% 수익 종료는 9개, 총 90%의 수익을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비중이 10%를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비중의 9% 수익이라고 보면 되고요. 손해 종료는 손해의 총합을 봤을 때 마이너스 49.5%, 약 50%라고 보는데 마이너스 50%의 또 이것도 비중 마찬가지로 10% 정도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총 수익은 제가 7월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7월 17일에 시작했다고 치면 추천일이 최초인 거 보니까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총액 대비 4%에 대한 수익입니다. 이게 만약 총액 현재 월 수익이 4%니까 이걸 곱하기 12 해보면은 뭐 한 48%네요. 뭐 복리 생각하면 한 50%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1년 뭐 전체 금액 대비 50% 수익 괜찮지 않습니까? 이걸 기대하고 갑니다. 특히나 제 생각에는 이거 뭐 남들은 아닐 수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7월 장세, 8월 초 장세 굉장히 빡셌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 수익률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기대고요. 뭐 이것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죠. 그래도 뭐 은행 금리보다 한 두세 배 나오는 게 어딥니까? 그죠? 자, 오늘의 추천주를 보기 전에 제가 이제 그 필터링 할 회사를 제거해야 될 회사 리스트를 미리 적어놨어요. 이미 여태까지 추천 나왔을 때 이거 지난번에 제거하기로 했죠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조만간 이 페이지는 제가 함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요. 요게 공유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거 보고 실제 제 추천 종목들을 뿌려주는 이 홈페이지를 봤었을 때 여기서 필터링 되네 아니야 한번 더블 체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없다 하면은 여기 와서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가 살만한 종목인지 아닌지 별도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사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만약 AI 추천주가 를 대상으로 거래를 하면 어떤 것들을 거래를 할지에 대해서 고른 거고요. 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저는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비중 자체의 50%는 조선주가 한 15%고 원전주가 한 35% 정도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50%가 살짝 넘는데 아무튼 그 이외에 남은 돈으로 요걸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전체 금액 100%를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일단 이렇게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애들은
신대양 제지 지금 마이너스 1% 상태고요. 헥토 파이낸셜 지금 17,000원대로 마이너스 15%고요. 유안타 증권 마이너스 4%, LIG 넥스원 플러스 5%, 플리토 마이너스 7%, 탐론 토탈 솔루션 마이너스 4%. 요게 사실은 오늘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돼서 이제 오늘자로 적게내는 건데, 엄밀히말은 8월 20일에 추천주로 나왔고 8월 21일에 추천주로 나온 녀석들입니다. 이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제처럼 버그 수정 이전 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월 14일에 방송을 마지막으로 했으니 그 이후 걸 보면은 더 바이오메드가 있습니다. 더 바이오메드 네, 적자이거든요. 적자이고 시총도 390억 정도고, 저는 이걸 그래서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바이오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플바이오, 요거는 이미 끝났으니까 보지도 않을게요. 일단 삼화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자 공업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찍어보면 삼화전자라고 나옵니다. 이게 제가 왜 여기서 크롤링해서 갖고로 오면은 뭔가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공식 홈페이지가 하나 있거든요. 국내 주식에 대해서 모든 리스트를 보여주는. 삼화전자 688억이고요. 적자 회사입니다. 저 요 놈도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삼화전자 여기 제거돼 있죠. 제거해야 될 리스트에 떠 있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CSA 코스믹, 이거는 첫날 추천주로 나오긴 했었는데 비공식으로 나왔었죠. 이거 사실 화장품 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적자까지 나고 있어갖고. 그래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제 리스트에서 제거가 되어 있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대진첨단소 제품입니다. 이거 저 굉장히 좋은 주였는데 솔직히 뉴스를 찾아보니까 요즘 좀 상황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909억짜리고요. 이게 지금 적자가 조금은 나고는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2차전지 관련 회사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먼저 봤다고 했는데 외부 출자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표가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대표가 있네요. 뭐 소유한 업체로 영업활동 흔적이 없는 곳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 뭐 이거 돈을 어떻게 빼돌리는 그런 소식처럼 보여서 이렇게 급락을 했다고 떠 있습니다. 제가 추천주들 중에 만약에 이런 이슈도 없고 요런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적자도 아니고 막 흑자도 엄청 심한데 강한데 시가총액은 오히려 낮다?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이라도 조금 추천할 것 같은데 이건 어쨌거나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도 저는 일단은 제거 리스트에 올릴 겁니다. 예. 앞으로 요 리스트에 나오는 애들은 리뷰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또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젠. 얘는 과거 내역 보면은 실패 한번 했죠. 오브젠도 보면은 570억 잡주고요. 예, 적자 지난 분기에 간신히 적자가 아니었고요. 그래도 좀 뭔가 많이 회복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볼게요. 차트 이게 지금 뭔가 반등이 아니고 지금 떨어지는 추세죠. 그래서 뭔가 반등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일 때는 만약에 이게 반등이라도 조그만 상황이었으면은 저는 좀 추천주를 비공식으로라도 밀어넣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요거 제거하고요. 오브젠도 여기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이게 언제마다 재갱신할 거냐면 추가되는 건 계속 있지만은 뭐 여기서 빠지게 다시 이제 양호하게 됐다 빠져야 될 회사들 말한 건 1, 4, 7, 10월마다 재평가해서 빠질 예정입니다. 자, 오브젠도 빠졌고 IT생 글로벌 제 오늘 추천주 요즘 전적으로 봤을 땐 다 실패했는데 네. 좀 아쉽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괜찮은 회사던데. 아무튼 IT생 글로벌 이제 추천주로 미리 이렇게 넣어놨죠. 예, 저는 공식으로라도까지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생 글로벌. 예, 3,500 시총이고요. 예, 거래량은 15만 주 정도로 뭐 그렇게 막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거래량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떨어지는 칼날이냐 싶긴 한데
그와 동시에도 이제 좀 반등을 할 것 같은 분위기도 살짝 있고요. 그래도 뭐 61선, 121선 이렇게 걸려 있어 갖고 이걸 깨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 길게 봐도 이 선 차트로 봤을 때 여기 지금 뭔가 지지선 근처에서 그냥 좀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이죠. 거기다 플러스, 예, 이거 굉장히 단기 순이익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 분기, 올해는 특히 한 분기 만에 와, 지난해의 절반 이상을 수익을 올렸네요. 그러면은 좀 살만한데 이거는. 네, 그래서 더더욱 볼만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10%가 아니라 사실은 한 20, 2, 3, 조금 더 길게 보고 한 2, 30%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까 오브전을 뺀다고 했고. 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스. 이건 바이오라서 애초부터 빼긴 했는데요. 저는 바이오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6,600억이고 반등이라서 차트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적자 회사입니다. 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스. 여기가 흑자가 되면 바이오라도 한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차트가 받쳐준다면 물론 들어가겠죠. 그 다음엔 에드바이오텍 얘도 조금 문제가 그 바이오 쪽이고요. 잘 성공을 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추천에 비하면은 볼까요? 추천 전적을. 네, 거의 성공했죠. 성공률 엄청 낮네요. 이거는 높네요. 그래도 어쨌거나 잡주의 적자 회사, 차트도 떨어지는 컬러예요. 반등할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래도 바이오는 급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사실은 바이오를 단순히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동일 스틸럭스 요놈이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스틸럭스 240억 잡주 적자, 차트 반등이지만 어쨌거나 너무 잡주고 적자 회사고 투자 경고까지 받았네요. 왜 투경을 받았을까요? 동일 스틸럭스는 여긴 없네요.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월 14일 이후 거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세 번째 추천주 스코넥, 단밀, 형지글로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코넥 366억 잡주고요. 적자 반등 밑바닥 다지고 반등 추세긴 합니다. 하지만 네,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같은 장세에 대박 노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개피 보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합시다. 동일 스틸럭스 아까 제가 뺀다고 했죠. 이것도 빼야 되는데 X자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밀 형지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밀 요것도 잡주입니다. 500억짜리. 근데 차트를 보면은 완전한 반등 추세고요. 바닥 다 다졌고요. 네, 일단 흑자입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1분기가 적자였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올릴까 말까. 비공식으로 올렸는데 빼도록 하겠습니다. 단밀도 이제 앞으로 거래하지 않을 녀석으로 취급하겠습니다. 한동안은. 다음 분기에 보도록 합시다. 나머지도 사실은 여기 이미 필터링 된 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이거 하나 추천주가 겨우 필터링 됐죠. 별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리뷰는 끝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코난 테크놀로지가 가장 마지막에 8월 5일이었네요. 이건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천 보면은 CSA 코스믹이고 빠져야 되는 애고요. 텔콘 RF 제약 얘는 성공률이 과거로 봤을 때 굉장히 높기는 합니다. 100%네요. 그래도 저는 한번 확인할게요. 요게 유상증자 됐거든요. 무상증자 1대1로 돼갖고 요게 지금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달았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텔콘 RF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
10거래일 정도 된 추천으로 보면은 한 5천 몇백 원에 되어 있는데 사실 반토막 나갔고 이미 달성했어요. 반토막이 아니라 5천 몇백 원에 달성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쯤에 추천한 거거든요. 달성을 했는데 아무튼 요것도 적자예요. 네, 그래서 저는 빼도록 하고 요것도 사실은 예, 그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 쪽일 겁니다. 무선통신이네요. 완제의약품, 예, 바이오도 같이 하고 있군요. 아무튼 저는 뺍니다. 자, 일단 텔콤까지 봤고요. 삼화전자공업 아까 뺐죠. 그리고 8월 14일 이후에 추천주는 또 이상 없습니다. 자, 여기 5개를 봤기 때문에 이제 승률 기준으로 볼게요. 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추천주는 없네요. 자, 버그 수정 이전 버전 봤으니까 버그 수정 이후 버전을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텔콘 RF 빼기로 한 거, CSA 코스맥 빼기로 한 거, 삼화전자공업 빼기로 한 거. 예, 없죠? 그러면 두 번째, 코난 테크놀로지 8월 5일 거였고요. 이미 끝났고 8월 1일에도 추천을 했었네. 5,460원에. 예, 요거 아까 텔콘 RF 말씀드렸던 5,400원쯤 했다는 게 텔콘 RF 볼까요? 8월 1일이면은 이게 7이니까 뭐 한 요쯤 되네요. 요쯤에 추천을 했고 지금 절반 1대1 무상증자기 때문에 아직 목표가 못 달성했네요. 얘는 뭐 아무튼 어쨌거나 저희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LIG 넥스원 저희 쥐고 있죠. 그것도 8월 8일 겁니다. 지금 5% 수익 중이고요. 네 번째, CSA 코스믹 이거 빼기로 했고 삼화전자공업 빼기로 했고 더 바이오메드 요게 아까 봤나요? 예, 봤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고요. 적자 376억에 마이너스 맞네요. 적자고요. 그 다음에 차트 보면 반등이지만은 안 들어간다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없죠 그러면 마지막 5번째 이자. 근데 이게 승률이 제일 높은 거네요. 동률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코난 테크놀로지 텔콘 RF 8월 5일 마지막이었고요. 그럼 넘어갑니다. 승률 기준 한 번 더 봅니다. 예, 여기는 추천주가 없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천으로 추가된 거는 IT센 글로벌이고요. 얘는 좀 비중 좀 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차트도 좋고 바닥을 다지고 있고. 네, 테마가 뭔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테마 한번 볼까요? 얘가 도대체 뭐 하는 앤지? 스테이블 코인인가요? 코스닥 시장의 장애인 표준 사업인 미드스 에너지 시어퍼요.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함.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맞군요. 관련 중가임. 근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에 이렇게 적자 안 나는 회사가 드물죠. 뭐 요즘 코나에도 그 스테이블 코인에 뭐 들락날락거린다, 뭐 조금이라도 금융이랑 관련 있다, 전자 지갑 뭐 이런 거 관련 있다는 것들은 다 스테이블 코인이랑 연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적자 안 나고 흑자 나면서 가치 괜찮고 차트 괜찮은 상태일 때 진짜 스테이블 코인까지 하려면 물론 더 대박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 추천주는 IT센 글로벌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적은 진행 중인 거 5+1이라고 했는데 1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보도록 하죠. 공식으로 봤을 때 진행 중인 게 1, 2, 3, 4. 요거 3 빼죠. LIG 넥슨은 비공식이네요. 3 그러면 이게 4, 5가 되겠네요. 5개 종목이고요. 진행 중인 게 10% 수익 종료는 9개 90%. 손해 종료는 마이너스 49.5%. 네, 이제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가 괜찮아지면 괜찮아질수록 수익률도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방송을 시작한 거고요.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도 함께 희망을 갖고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물론 사사로운 좀 욕심도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후원 계좌 번호가 있죠. 혹시 수익 나면은 조금이라도 후원 주시면은 저 뭐 이렇게 제 생활비로 쓰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 지금 제가 개발할 때 쓰려는 뭐 그래픽 카드라거나 아니면은 뭐
그 워크스테이션 좀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거나 이런 데 좀 쓸 예정입니다. 좀 도와주시면 아주 감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고 필터링한 종목들도 한번 같이 보았고, 지난번에 필터링한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더 살펴보며 트래킹을 하였습니다. AI가 뽑아도 항상 최종 판단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신중을 기해서 투자해 주십시오. 추천 종목과 모델별 수익률은 제 웹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웹사이트 하단에 후원 계좌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AI 추천을 응원해 주실 분은 소액이라도 후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내일 또 확인해서 좋은 종목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